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라이딩 서울 한강길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여주 강천부에서 서울 강나루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강나루 인증센터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라이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강나루 인증센터부터 국토종주의 시작점인 아라 서해관문까지 다녀왔고요. 스트라바 기록을 보니까 거리는 116.19km, 획득고도는 182m, 자전거를 탄 시간은 4시간 34분입니다. 일단 코스는 북단으로 먼저 넘어가서 뚝섬 인증센터를 들리고 그 다음에 잠수교를 지나서 다시 남단으로 내려온 다음에 멀리서 라이트 오브 브라더스를 구경하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서 아라 서해관문 인증센터까지 가는 코스를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날 크게 실수했던 게 뭐였냐면 아마 이날이 6월달 중에 가장 더운 날이었을 겁니다. 온도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동안 날씨가 괜찮았고 또 6월달이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만 확인하고 갔었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속도계에 있는 온도계에 36도까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했던 날이었습니다. 지금 북단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단으로 넘어가는 길도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보통 한강다리가 2km 정도 되죠. 꽤 긴 거리인데 생각보다 잘 되어 있었고 보행자나 그리고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단에 있는 한강길로 접어드는 코스인데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강 자전거길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급커브가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놀랬었고 저 반사 거울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지만 자전거 길인데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전거의 기본적으로 속도가 20km 그리고 차선의 폭도 굉장히 좁은 편이고 뭔가 추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처음에 이 자전거 길이라고 하는 것을 구상하고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타고 다닐까 이러한 고민을 전혀 안 해본 것 같아요. 물론 20km가 굉장히 느린 속도는 아니지만 사실 20km 그냥 밟으면 나가는 속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전거 길을 갈 때마다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한강길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지금 기준으로 한강길을 만들어야 된다면 더 넓게 만들어야 되고 가능하면 2차선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 권장 속도도 25km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월요일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오른쪽에 붙어서 갈 텐데 이렇게 툭 튀어나오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촌놈이 보는 서울 한강 자전거길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평지다. 그래서 가기에는 굉장히 편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북단을 지나갈 때 특히 보게 되면 그늘이 거의 없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인증센터들은 정말 잘 보이는 곳에 있거든요. 잘 보이는 이유는 뭔가 잘 만들어놔서가 아니라 그 주변에 딱히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 편에 속하는데 이번에도 뚝섬 인증센터를 지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냥 길가에 서 있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인증센터 주변이 허허벌판인데 한강 자전거길은 허허벌판이 아니라 뭔가 이것저것 많이 있다 보니까 시선을 뺏기기도 하고 뭔가 인증센터가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잘 모르고 하면 저처럼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리고 평일에도 불구하고 팩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공사 구간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따릉이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역시 서울은 인구가 많으니까 퍼센티지를 생각해도 당연히 절대적인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또 서울에서 이렇게 타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 월요일 평일 낮에 타다 보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 좀 타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나와서 자전거 타실 일이 아마 거의 없겠죠. 저같이 특수하게 월요일날 쉬는 분들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이제는 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탄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팩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속도가 안 나죠. 더 재밌는 거는 그 뒤에 그 팩은 아닌데 애매하니까 추월도 못하고 그 뒤에 붙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분들은 바짝 붙어가지 않고 뒤에 조금 거리를 두고 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팩을 만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가 가기에는 너무 느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월은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팩을 이루다 보니까 촘촘하지 않고 거리감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대여섯 명만 돼도 생각보다 팩이 길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도 애매하니까 추월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또 그러면 그분들은 그 팩은 아니지만 사실상 팩의 길이를 늘리는 효과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인터벌을 쳐야 되는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타는 시간에 흔히 얘기하면 잘 타는 사람, 빠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을 추월하기 위해서 계속 인터벌을 쳐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팩이 길면 당연히 더 빠르게 추월을 해야 되니까 더 세게 인터벌을 쳐야 되는데, 제 체력이 그렇게 만만한 체력이 아니라서 정말 힘들게 갔습니다. 날은 너무 덥고 생각보다 인터벌은 많이 해야 되고 또 속도 유지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제 페이스를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수교 지나갈 때 요 잠깐 언덕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사실 여기까지 온 게 몇 킬로 안 되거든요. 전체 5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 거리인데 이미 몸은 많이 지쳐 있는 거죠. 한강길은 그러한 위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리고 잠수교를 이제 지나가 가지고 가보니까 라이트 브라더스 세빛섬인가? 예, 거기에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뭐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월요일이 쉬는 날인가 싶기도 하고, 또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지방에 살다 보니까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서 멀리서만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동호회 사람들에게 저 이번에 서울 한강길 타고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라이트 브라더스 한번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방 사람들은 그래요. 서울에서 보기 때는 맨날 지나가는 길이고 언제든지 가볼 수 있으니까 안 가볼 수도 있는데, 지방 사람들은 한 번쯤 그런 데 가보고 싶은 거죠. 거기 한번 들려서 자전거도 구경 좀 하고, 그 옆에 카페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커피 한잔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러워 하시더라고요. 촌에서 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그곳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곳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인증센터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여의도 인증센터 가는 길도 굉장히 사실 지루하더라고요. 이제 여의도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63빌딩을 보면 알 수 있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한참 살았을 때는 유치원 때 63빌딩 같은데 소풍 가는 게 하나의 코스였거든요. 그때는 저게 무슨 빌딩인지도 모르고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실 지금이야 롯데타워가 생겼지만 그 전만 해도 서울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는 저 63빌딩이었을 겁니다. 특히 여의도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하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서울에 안 살다 보니까. 어쨌든 63빌딩을 지나가면 그 옆에 이제 뭐 국회의사당 쪽도 지나가게 되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지역이죠. 어쨌든 이곳에 도착을 해서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인증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좀 쉬었다가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고프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도 사실은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깜빡깜빡하는 느낌이 좀 있죠. 고프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영상 올릴 때마다 고프로를 계속 까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아마 이 고프로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전력 수급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가 조금 불안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태국에 출장 갔다 오면서 고프로 배터리를 실수로 수화물로 붙였어요. 원래는 갖고 타야 되는데 검사소에서 좀 대기하다가 그냥 통과가 돼가지고 지나갔더니 그 친구들이 다 스웰링이 생겼어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불안불안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크게 부풀어 오르진 않아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날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스웰링 된 배터리들이 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 다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어딘지는 알거든요. 그 강서 쪽일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성산대교라고 나오네요. 이 성산대교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강서 쪽으로 가는 거죠. 강서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거, 감회가 새로웠던 거,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양화대교 밑에는 거의 물이 없거나 뻘처럼 되어 있었어요.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당연히 냄새도 엄청 심했었고, 그나마 양화대교가 유명한 게 그 당시에는 인공폭포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그나마 양화대교가 좀 유명세가 있었지, 환경은 영 아니었었거든요. 물론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이야 이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한 30년쯤 되니까 이런 좋은 공원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되게 신기하다, 정말 세상 좋아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도착하는 곳이 아라 한강 관문입니다. 여기 와서도 굉장히 지쳐 했었어요. 날은 덥고 물을 한번 보급하지 않고 그냥 있던 물 마시면서 왔는데 굉장히 좀 후회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전에 수많은 편의점들이 있었는데 거기 왜 안 들렸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고, 날씨가 괜찮으면 50km, 60km 갈 때까지 물도 안 마시고 가기도 했었는데, 이날은 너무 더우니까 거의 물을 몸에 퍼붓다시피 하고 왔는데도 굉장히 몸이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점마다 쉬면서 많이 갔었고, 갈 때 영상은 이제 따로 뒤에서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갈 때도 엄청 고생하면서 갔어요. 편의점 보이면 들어가서 물 2개씩 사가지고 하나는 물병에 채우고 하나는 원샷하고, 그렇게 가는데도 물이 모자르더라고요. 자, 이제 아라 한강 관문에서 아라 서해 관문을 향해 가는데, 이제 아라 한강 관문까지는 그래도 서울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라 서해 관문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서울 느낌이 좀 많이 사라져요. 실제로 서울이 아니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의 느낌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길을 보면서 뭔가 이전과는 느낌이 다른 길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또 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편의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라 한강 관문까지 보급 안 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가자마자 보니까 주유소도 있고 그 뒤에 편의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물도 보급을 하고 좀 먹을 것도 챙겨 먹고 했었는데, 특히 이 구간을 가시는 분들은 미리 여기서 보급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라서의 관문에 가보니까 사실 지방 사람들, 안 가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국토종주의 시작점, 뭔가 거기에 대한 로망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편의점이 있다든지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다든지 보급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물론 굳이 찾아보면 저쪽에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허허벌판 같은 느낌? 뭐 건물이 몇 개 있지만 낮은 건물 몇 개, 시작점이라고 하기엔 뭔가 굉장히 부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채우고 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또 가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미 지쳤지만 어떤 분들은 저렇게 또 저를 추월해서 가시는 분을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여기 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죠.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도 인공폭포겠죠, 인공폭포.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침 인공폭포 쪽을 지나가는데 물이 나오는 걸 봤어요. 저게 뭐 인공폭포들이 다 그렇지만 나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나오는 시간.
근데 우연치 않게 그것도 볼 수 있어서 참 고마웠다,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착하게 됐는데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전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아니, 길을 잘못 들었나?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가는 길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죠. 내비게이션으로 보고 가는 게 저 같은 경우에 카카오톡 맵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경유지 찍어서 이제 최종 경로를 만드는데 카카오 맵에서도 제대로 된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헛갈리는 부분도 있었고 잘못된 길을 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저는 지리를 모르다 보니까 처음 오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에 들어가 있는 게 저번에도 한번 브라이튼 속도계 리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확도가 지방으로 내려오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런 애매한 데 오게 되면 지도도 잘 안 맞고 헛갈리고 길도 애매하고 이렇게 되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비게이션 타고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보고 가는 건데 길이 없어요. 보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길이 없다. 원래 이 길로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없어서 돌아서 다시 가보는 거고, 또 여기를 왜 가냐면 내비게이션 카카오톡 맵에서는 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시작 전부터 이렇게 엉망인 길이 있나? 옛날에 보니까 막 공사도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덜 된 곳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전거를 들어갖고 넘겼어요. 넘겨서 세워놓고 나도 넘어가고. 좀 웃기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전거를 넘기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라 서해관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해서 사실 딱 들어가는 모습이 그래도 남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고프로가 들어가는 순간에 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뭔가 좀 도착하는 느낌을 다시 찍기는 또 좀 애매하고, 그래서 완전히 끊겨가지고 출발하는 모습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여정이 끝나게 되고요. 갈 때도 사실 너무나도 고생했고, 그 다음에 고프로도 계속해서 꺼졌다 켰다를 반복해가지고 굳이 만들면 영상을 만들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출발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아직도 뜨거운 날들이 좀 있고 여전히 비 소식이 꽤나 있는 그러한 때지만 날씨 잘 보시고 열사병이라든지 혹은 저처럼 낙차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항상 안전하게 여러분들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